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WTO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방사능 오염 우려로 인한 수입 금지는 무역 제한이 아니라는 건데 정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66년 만에 낙태 처벌 조항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는 지금의 법을 유지하고 낙태죄 폐지를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상 촬영부터 물건 배송까지 드론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과학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알아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드론 산업 성장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금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우리나라는 사고 지역 주변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우려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었죠. 일본이 이게 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었는데 WTO가 최종심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WTO의 무역 분쟁 최종심격인 상소기구가 1심격인 분쟁 해결기구 DSB의 지난해 2월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계속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자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겁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위생과 안전을 규정한 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WTO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한 50여 나라 가운데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에 WTO에 제소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데도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제소 이유였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식약처,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 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사실상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53년 처벌 규정이 생긴 지 66년 만에 낙태죄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낙태 처벌 조항을 존속시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신 중절을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이라는 데 손을 들었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낙태죄 조항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등 출산을 강제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법이 소득과 남성의 책임 거부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이유에 따른 낙태 갈등 상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에 따라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과 고통이 여성에게 강요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내년까지는 현행 낙태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이루어지는 낙태 행위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조용호 재판관 등 2명은 우리는 모두 태아였고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 처벌법은 66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낙태 관련법은 그동안 바뀐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회는 조만간 낙태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후속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현행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전에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이르면 오늘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형법상 낙태죄라는 장을 없애고 동의를 받지 않은 임신 중절 수술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모자보건법상 임신 초기인 12주 전에는 임산부의 요청만 있으면 어떤 요건도 없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고 임신 12주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우생학적 사유나 성폭행, 친인척 간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 등 일부 경우에만 제한된 낙태수술 범위를 대폭 넓힌 겁니다.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의 인공 임신 중절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님들 모두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헌재의 판단에 대해 정치권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4당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판단이라며 진정한 인권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내는 결정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교교회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나겠고 중서부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아침에는 내륙 일부에 첫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파주 철원 2도, 대관령 영하 1도, 광주 6도 등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 밑돌아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대구 18도 등 예년보다 1에서 3도 높아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국내외 오염물질 영향으로 중서부와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시는 여의도와 뚝섬 등 11개 전체 한강공원 주요 진입로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현대해상이 기부한 미세먼지 신호등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LED 전광판에 색깔로 표시합니다. 빨강은 매우 나쁨, 노랑은 나쁨, 초록은 보통, 파랑은 좋음을 의미합니다. 수치 정보는 서울시 50개 대기 측정소 중 진입로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호등 내 LTE 통신기기를 통해 1시간마다 받습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시작으로 다른 도시공원에도 미세먼지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요즘 드론으로 촬영도 하고 환경 감시를 하거나 농사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쓰임새가 다양해진 만큼 드론 기술도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준비한 기획 시리즈 마지막 순서인 오늘은 변신의 규제, 드론 산업을 전망해 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짙푸른 논밭 위를 유유히 나는 드론. 파종 작업과 농약을 뿌리는 일도 금세 해내며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에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주로 활약하던 드론은 이제 배송 업무는 물론 불법적인 현장 단속까지 활용도 높은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드론에 카메라나 센서 등을 장착하게 되면서 드론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 겁니다. 인공지능 같은 게 탑재돼가지고 그 비행을 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스스로 인지를 해서 피해가는 이런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드론이고요. 또 최근에는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던 규제도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드론의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관련 법률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드론 산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드론을 날릴 곳이 부족하다거나 주파수가 한정적이라는 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좀 위험한 시험이라도 해서 뭔가 검증을 해야 그다음 이제 비행체로 완성이 되는 건데요. 그런 거 시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드론 산업이 규제로 주춤하던 사이 상업용 드론 시장은 중국이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고 전체 드론 산업에선 미국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한 우리나라 드론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으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우주에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더라도 건강상 뚜렷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버지니아대 등 공동연구팀은 나사가 우주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했던 쌍둥이 실험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사는 우주인 스콧 켈리를 국제우주정거장에 340일 동안 머물게 한 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일란성 쌍둥이 형과 유전자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스콧 켈리는 우주에 머무는 동안 대사물질인 젖산이 증가하고 유전물질을 보호하는 텔로미어가 길어졌다가 지구에 돌아온 뒤 모두 정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장내 미생물도 우주 체류 기간에 증가했다가 지구로 온 뒤에는 이전과 같은 비율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제외하면 우주에 머무른 뒤에도 형과 동생 사이에는 건강상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창업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생존율은 높은데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 매출을 높이는 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류를 이끈 아이돌 그룹의 성공 사례처럼 시장을 잘 아는 기획사가 처음부터 창업에 참여하는 이른바 기획형 창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일반적인 창업기업의 5년 뒤 생존율은 27%, 이에 비해 공공기술 기반 창업은 80% 선으로 높은 편입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원 창업은 매년 15개 이상 새로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매출이 높은 이른바 스타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기획형 창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구 안에 있는 그런 우수한 자원들을 시장에 있는 어떤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와 연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런 좀 더 의미 있는 기획형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획사의 기획력을 하나로 묶은 드림팀을 구성해 시작부터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비즈니스 모델 수립이라든가 시장 조사, 그다음 마케팅 활동에 의해서 같이 해준다면은 성공기업 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 출연기관은 창업 공간과 기술, 시설 등을 제공하고 창업기획사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기획형 창업은 연구자에게는 준비된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기획사에게는 시작부터 사업에 참여해 시장성을 넓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창업의 숫자도 늘어나겠지만 가장 질 높은 창업,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케팅에 강한 기획사와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자가 드림팀을 구성하는 기획형 창업이 성공적인 연구기관 기업을 세우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위대한 과학자들도 빛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 사상 최초로 블랙홀 관측에 성공하면서 빛이 강한 중력에 의해 휘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빛이 가진 재미있는 특성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오넷의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해스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